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7권 개방형 대전략 수출전선의 총사령관 1964년부터 1965년은 우리나라가 대외개방 쪽으로 국가전략의 방향을 확실히 잡은 시기였다. 한일 국교 정상화, 월남 파병, 박정희 대통령의 서독 및 미국 방문, 남미 이민, 서독 광부 및 간호사 파견과 함께 경제정책 면에서도 장기영 경제기획원 장관 겸 부총리의 지휘하에 개방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변동환율제의 실시, 수입 자유화, 수출 주도 정책, 금리 현실화, 적극적인 외자 도입, 재정 안정 정책과 물가 안전 정책,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는 이런 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과 달리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일 국교 정상화와 월남 파병에 박정희 정부가 미국의 세계 전략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대가로 국내 정치의 안정을 위한 미국의 협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협조를 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1964년 5월에 입각한 장기영에게 시장 자유화 정책을 건의한 사람은 재무부 차관을 지낸 김정렴이었다. 김 씨는 1964년 초 한국일보 사장이던 장기영과 함께 도쿄에 가서 일본으로부터 어업 및 선박 협력 차관을 도입하는 비밀 교섭에 참여했다. 한국은행 출신인 두 사람은 자연히 한국 경제의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눴다. 개발연대의 경제정책에 크나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김정렴은 당시로서는 드물게 국제금융에 밝은 사람이었다. 그는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연수,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 개설요원으로 근무한 뒤 클라크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김 씨는 일본 통이기도 했다. 일본 오이다고상을 졸업하고 조선은행에 들어갔다가 구마모토 육군 예비사관학교를 나와 히로시마 소재 군관구 사령부에 근무 중 원폭 투하 때 화상을 입었다. 김정렴은 한국은행 도쿄 지점에서 1년간 근무했고 한일 회담에도 관계했다. 미일의 경제 사정에 밝은 그는 한국이 따라야 할 개발 모델이 미국식과 일본식 중 어느 쪽인가 하는 화두를 품고 다녔다. 그가 내린 결론은 자원이 빈약한 대신 우수한 인력을 가진 일본이 수출입국 정책으로 성공한 모델을 한국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수출 대체 산업에 안주하지 말고 수입 대체를 위한 보호적 요소를 자유화해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출 지향적 공업화에 착수하고 나아가서는 중화학 공업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고도기술 산업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요지의 건의서를 만들어 장기영에게 주기도 했다. 장기영은 입각 교섭을 받자 김정렴을 불러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요약해서 달라고 부탁했다. 그때 국제통화기금 IMF는 한국 측과 연차 협의를 할 때마다 수입 대체 산업에 대한 보호 정책의 시정, 즉 환율과 금리의 현실화, 수입의 자유화, 관세율의 인하 등 소위 시장 자유화 정책을 권고하고 있었다. 김정렴은 IMF의 권고 사항이 쓴 약이기는 하지만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결국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메모를 밤새워 작성했다. 환율과 금리를 현실화하면 외국 차관과 은행 돈을 쓰고 있는 기업은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 수입을 자유화하고 관세를 인하하면 수입 규제와 관세 장벽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던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과보호를 받고 있던 기업들은 체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 도산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IMF 관리체제 하에서 겪은 것과 비슷한 고통이다. 이런 고통과 자구 노력은 결국은 기업 체질을 향상시킬 것이지만 정부는 경제계의 반발과 정치권의 압력에 직면할 것이다. 표에 민감한 여당도 시장 자유화에 반대할 공산이 크다. 이 정책은 중간에 그만두면 큰 혼란을 불러 안 한 것만 못하게 된다. 따라서 대통령의 확실한 이해와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김정렴은 메모에서 강조했다. 며칠 뒤 장기영 부총리가 김정렴을 불렀다. 장기영은 정일관 총리도 있는 자리에서 박 대통령에게 시장 자유화 정책을 설명하고 이 정책에 대한 지지를 약속받았다고 했다. 장 부총리는
대통령께서는 경제팀은 언제든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구성해주겠으니 기필코 시장 자유화 정책을 성공시켜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장 부총리는 한 달 뒤 박충훈 상공부 장관과 의논해 김정념을 상공부 차관에 임명했다. 딱딱하게 보이면서도 유연한 발상의 소유자인 박정희는 시장 원리에 대한 이해가 빠른 사람이었다. 그는 1962년에 쓴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의 머릿말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대한의 자유, 최소한의 계획을 원칙으로 경제계획을 완수하여 한강변의 기적을 이룩해 놓는 것이 승공의 길이다. 우리는 진정한 경제발전이 민주주의적인 자유와 창발성 가운데서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경제개발을 어디까지나 시장경제의 원리를 바탕으로 깔고 국가에 의한 계획성을 종으로 놓고 추진한다는 소신인 것이다. 박정희에 의한 국가의 개입은 시장 원리를 제한하는 데 그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제대로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제도와 관행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는 이듬해 나온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는 민주주의의 신봉을 견지하는 한 여론의 자유를 막을 수는 없다. 토론의 자유 속에서 혁명의 구심력을 찾아야 하는 혁명이라고 썼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전제로 한 국가주도의 근대화 전략이었다는 점에서 박정희식은 김일성의 전체주의식이나 필리핀과 파키스탄의 기득권층만을 위한 민주주의와는 차원이 달랐다. 장기영 경제기획원 장관 겸 부총리는 1964년 5월 취임하자마자 김정념이 권고한 대로 시장 자유화 정책을 우직하게 밀고 나갔다. 그는 긴축재정 정책을 견제할 것을 미국 측에 대하여 보장하고 그 대가로 1964년 회계연도 중 5,200만 달러 규모의 미국 국제개발처 AID 차관을 얻었다. 1965년 3월 22일부터는 IMF의 권고를 받아들여 고정환율제를 변동환율제로 바꿔 실시하면서 환율을 1달러 대 255원으로 평가절하했다. 금리도 현실화하여 1965년 9월 30일부터는 1년 만기 전기예금 금리를 연 15%에서 30%로, 일반 대출 금리를 16%에서 26%로 대폭 인상했다. 수입 개방도 과감하게 실시했다. 1964년에는 수입 허용 품목이 400여 개였으나 다음 해에는 1570개로 늘었다. 이런 시장 자유화와 가격 현실화 조치는 가격의 매개 변수적 기능을 구현하자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일련의 조치는 정부의 대외지향적 개발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기반 조성이란 점에서 1960년대 초에 취한 정책 중 획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 자유화 정책의 이반자인 김정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정책의 성공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행정력에 대한 평가가 높아져 요사의 말로 하면 국가 신인도가 올라갔고 외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때 IMF에서는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면 특별 인출권 SDR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하되 환율, 금리, 수입 자유화를 조건으로 붙였습니다. 장 부총리가 이 일을 해내자 IMF에서는 개발도상국으로서는 희귀한 성공 사례라면서 회원 국가들에게 널리 알렸습니다. 외화 유치에도 유리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외환 위기를 맞게 되면 IMF와 IMF를 사실상 조종하고 있는 미국이 뒤를 봐줄 것이라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시장 자유화 정책의 성공에는 장기영 부총리의 지도력과 그를 전폭적으로 밀어준 박정희 대통령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아이디어가 많은 장기영 부총리의 역금리 발상, 즉 예금 금리를 대출 금리보다 더 높게 매겨 예금을 많이 유치하는 한편 역금리로 인한 은행의 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은행이 보유한 지불 준비금에 한국은행이 이자를 붙여준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금리 환율 자유화 문제로 재무장관이 반발하면 장 부총리는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박 대통령을 찾아가 해임을 요구, 경제 강요들에 대한 자신의 인사권을 관철시켰습니다. 4명의 재무장관이 그런 식으로 갈렸습니다. 김정념은 장기영이 한국은행 조사부장으로 있을 때 그 밑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다. 장기영 씨는 추진력과 독서력, 문장력, 그리고 발상력이 엄청난 분이었습니다. 조사부장 때 여자 비서 2명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전화를 받는 일을 맡았고 다른 비서는 장 부장이 책을 읽다가 밑줄 친 부분을 정서하는 일을 했습니다. 정서한 문구를 담았대 적절히 이용했습니다. 김정념은 이분이야말로 가장 성공적인 은행원이었다고 했다. 장기영은 부총리로 취임한 뒤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는 식의 관료적 은행 업무는 전당포나 고리대금업과 같다면서 경멸했다. 그는 유능한 은행원은 유능한 기업인을 발견해 그를 키워주는 사람이다. 대출은 신용대출이 원칙이다 라고 생각했다. 장기영은 돈을 빌려줄 때 기업인의 인물됨을 가장 중점적으로 관찰, 평가했다고 한다. 기업인들과 술을 마실 때도 행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융자 여부에 반영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시장 자유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던 1964년부터 1965년엔 수출 주도 전략에 뼈대가 마련됐다. 수출 전략의 설계자로 알려진 당시 상공부 장관 박충훈의 회고록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수출 전선의 총사령관으로 묘사했다. 대통령이 무엇보다 수출을 중요시하고 강력하게 지원했기 때문에 상공부에서는 수출만이 살 길이다, 수출 제일주의다 하는 것을 내세우고 수출하는 게 곧 애국하는 것이며 수출 공장에서 바느질하는 여공까지 깡그리 애국자라는 것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가 연간 수출액을 1억 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린 것은 1964년이 처음. 이에 총 수출액은 1억 1910만 달러. 1억 달러를 초과한 날인 11월 30일을 수출의 날로 기념하기로 했다. 혁명정부 시절인 1962년부터 박 대통령은 연간 수출 목표 제도를 시행하면서 목표 달성을 독려해갔다. 박충훈 장관은 1965년부터 1967년 사이에 3년간 총 7억 달러어치를 수출하고 1967년에는 3억 달러의 수출고를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수출 3개년 계획을 세웠다. 1965년에 정부가 마련한 수출진흥종합시책은 수출업체에 대하여 조세, 금융상의 특혜뿐 아니라 외교와 정보 면에서의 지원도 포함시켰다. 정부의 모든 조직이 수출업체에 대하여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맡고 나선 것이다. 수출기업이 무역전선의 전투부대라면 정부는 정보, 작전, 군수 지원을 담당한 셈이었다. 박정희 정부는 1964년에 해외 시장 개척을 전담하는 대한무역진흥공사를 설립한 데 이어 1965년부터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와대 수출진흥 확대 회의를 매달 한 번씩 열었다.